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제1편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었고요. 네, 공인중개사법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법에 따라서 제대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 내용이었고요. 제2편으로 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이것은 이제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또 하나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특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 적게는 2문제, 보통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외국인 특례에서는 그냥 1문제씩 꼬박꼬박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가봅니다. 자,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하는 내용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자, 부동산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합니다. 임목, X,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X.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2개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데, 자, 어떤 거래일 때 신고합니까? 매매계약.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매계약일 때 얼마에 사고 팔았느냐? 그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겁니다.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라 그 말이고, 자, 토지 건물 매매계약, 현존하고 있는 토지 건물 매매계약 신고하고요. 또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입주권, 동호수가 선정된 취득에 관한 권리, 즉 분양권, 입주권도 매매가 되면 신고하는 거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첫 분양받은 공급계약, 첫 분양계약도 분양가가 얼마냐, 공급가가 얼마냐, 이거 신고하는 겁니다. 교환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계약 이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일 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거, 6월 달부터 추가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 소위 말하는 전월세도 신고하는 것을 6개월부터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현황도 신고하시라. 숫자는 다 30일에 신고하시라. 위반 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하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6월달 이후부터 시행되니까 그 내용은 또 6월달 이후에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거 위주로 쭉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쭉 갈게요. 자, 첫 번째, 다음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된다. 기억에 부동산,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신고하고, 가로 열고 이제 일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6월달 이후부터 임대차 현황 신고라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자, 니은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같은 말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호수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매매, 전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달해서 매매하는 전매도 본질은 매매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얼마에 주고 사고 팔았느냐, 이거 다 신고하는 겁니다. 자, 디귿에 부동산 공급계약, 첫 분양받는 분양가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건은 뭐다? 부동산, 토지하고 오로지 건물 2개에 관련된 것만 신고한다는 거. 자, 2번 매매계약을 신고하는데, 그죠?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증여가 시험에 한 번씩 뜨거든요. 증여는 무상증여잖아요. 실거래가가 없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는 신고하지 않는 겁니다. 교환도 가격이 없어요. 물물 교환이니까. 그렇죠? 교환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자체는 이제 매매계약을 신고하시라 하는 거. 자, 3번에 계약일부터 며칠 내에 30일.
30일 내에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관청 개념이 있었죠? 그 등록관청은 뭐가 있는事務所입니까? 거기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 구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고관청은 사무소와 관계없이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물건이 제주도 제주시에 있어요. 물건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주시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지 물건이 소재하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미신고는 500 이하의 과태료 가로 닫고. 자,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은 직접 제주시청에 가서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제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문 신고는 뭐가 가능합니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방문은 대리 대행이 가능한데,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는 본인임을 전자인증으로 확인하거든요. 공인인증서든 민간인증서든 그것은 대리인하고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방문신고에 한해서는 뭐도 가능하다? 대리 대행이 가능하다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방문신고할 때는 신발은 신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서 종이 쪼가리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그때 제출할 때는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얼굴이 신분증인데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들어가셔야 돼요. 신발을 신고 간다. 그럼 방문신고할 때는 매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신고서에 다 기재를 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면 된다 하는 거. 자, 2번. 인터넷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서 양식을 화면으로 띄우겠지요? 그것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엔터키 탁 쳐서 신고할 때 본인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자인증의 방법.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고는 전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밑에요.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빵 중요하죠. 그죠?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시스템이 있어요. 자, 전자 시스템 뭐죠? 이것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국토부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된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이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계약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 설문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서명 날인을 합니다. 매도 매수인도 들어와서 전자적으로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전자계약서가 돼요. 전자계약서, 전자확인서면서 되고, 요것이 매매계약일 때는 자동으로 시스템 자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는 거지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전자계약서로 작성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 버리니까 별도로 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하는 절차. 누가 신고합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대한민국의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가 있는데 왜 직거래하느냐 그 말이지. 어쨌든 직거래했다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신고. 자, 만약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면 나머지 일방이 또 단독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거부한 자는 과태료 먹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독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직거래했다면 원칙은 공동신고. 일방이 거부했다면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렇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공동신고라는 말은 공동으로
신고서를 같이 작성을 하고, 매매니까 매도 매수인이 같이 작성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은 아무나 1인이, 시간 나는 사람 1인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자, 미연에 단독 신고 가능. 뭐 했을 때?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하시면 되겠죠? 일방이 이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때 혼자서 도장 찍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거부한 자가 누구냐?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야 되니까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래 계약서 사본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을 들고 가고 신발 신고 가면서 추가되는 서류가 2개 있어요. 거부할 새끼 때문에 붙이는 것이 거부했다는 사유사고 계약서 사본 붙어요. 거부한 사케, 사유사고 계약서, 거부한 새끼 때문에 붙이는 것이 거부 새끼 이렇게 돼요. 사유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디귿 시험 잘 나옵니다. 직거래를 했는데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다 알아서 신고합니다. 민간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거래를 했어요. 누가 신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다 신고하는 겁니다. 민간인하고 토지공사, 공공기관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누가 신고한다? 토지공사, 공공기관이 알아서 다 신고하는 겁니다. 민간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우리 개공이 전문가가 중개했어요. 그럴 때에는, 그죠? 누가 신고합니까? 우리 전문가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공이가 단독으로 알아서 다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민간인이나 국가가 신고할 필요 없이 우리 전문가가 중개했을 때에는 전문가가 신고를 하는데, 자, 요 개공이가 만약에 공동 중개했다. 전문가 둘이서 공동 중개했을 때는 누가 신고한다? 그렇죠. 공동으로 전문가들이 공동 신고합니다. 자, 개공이가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해요. 신고법에는 민날인 자체가 없죠.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그때 매도 매수인은 서명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도 매수인은 서명 날인조차도 안 합니다. 개공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개공이가 중개했을 때 개공이가 신고서 작성을 하고 매도 매수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 하시면 되는 거지요. 개공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밑에 신고할 내용들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인적사항 누구냐? 매도 매수인이 누구냐? 인적사항. 다음에 계약 날짜, 중도금 잔금 날짜. 오케이. 다음에 3번에 부동산, 4번도 부동산 부부. 부동산의 면종류, 소지지.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다 신고 들어갑니다. 5번에 실거래가. 요시 포인트가 되겠네요. 실제 거래된 가격 신고해야 돼요. 실거래가.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신고 받으면 이 소재지에, 이 지번에, 이 지목에, 이 면적에 이 물건이 이 실거래가가 이게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된 부동산의 면적 종류, 면적류, 소지지에다가 실거래가 이거 꼭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6번 개공이가 중개했을 때는 개공이가 누구냐? 개공의 인적사항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 신고 들어갑니다. 결국 누구냐 하는 신고 다 들어가야 돼요. 동글뱅이 1번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동글뱅이 6번에 개공이가 누구냐? 개공은 소득세,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세금을 탈세하느냐 이걸 봐야 되니까 누구냐 하는 신고 다 들어가고 얼마냐 하는 거 신고 들어가고 뭐냐? 부동산 면적종 소지지 뭐냐? 언제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데 계약 날짜가 신고가 안 들어가면 30일 내에 신고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짜 언제냐? 누구냐? 뭐냐?
얼마냐? 이거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7번에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도 신고 들어가고 효력 발생과 관계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8번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일 때는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신고 들어갑니다. 자립,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신고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실수요자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입주할 계획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일 때는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다. 규제 없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일 때,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도 신고해야 된다. X. 취득 조세도 신고해야 된다. X. 물건의 내부 실물의 상태도 신고해야 된다. X. 중개 보수도 신고해야 된다. X.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하면 확인 설명서 소속이에요. 확인 설명서 기재할 것을 여기에다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또는 뭐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예상 권리 이전의 내용을 신고서에다가 기재해서 신고해야 된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X가 되는 거예요. 신고서 기재할 것은 신고사항을 기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될 사항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인계, 부부, 실제, 업적, 자립. 그렇습니다. 자, 보이세요.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주는데 신고필증을 며칠 내에 줍니다. 지체 없이 줍니다. 신고관청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 지체 없이 튀어나와요. 신고하면 필증을 지체 없이 주고 해제신고 들어가면 해제신고 확인서가 지체 없이 나오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들어가면 정정된 내용대로 바뀌어진 변경된 내용대로 신고필증이 재발급 재교부돼요. 그때도 지체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 관청으로도 나오는 건 다 며칠 내에 나온다? 지체 없이 교부가 됩니다. 자, 동으로 2번. 신고 관청이 이제 신고를 받아요. 신고 받으면 이 가격이 실거래가인지를 적정성을 검토해요. 진짜 가격이 맞는지. 자, 적정성을 검토할 때 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가격 검증 시스템, 가격 검증 체계를 이미 누가 구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축 운영을 누가 합니다? 국장. 중개사법 관련해서 구축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가격 검증 시스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신고받은 신고관청에서 적정성 검토 차원에서 검증 시스템을 동원해서 가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가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도 알려주고 관할 시도의사도 알려줘요. 그럼 시도의사는 또 국토부 장관까지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정보를 다 공유를 하게 되고 적정성 검토 결과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니었다 하게 되면 거짓 가격 신고했다. 그렇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세게 처벌합니다. 취득한 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버려요. 미신고는 500 이하 과태료인데 거짓 신고했다면 큰일 나요.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거짓말했다. 가격을 거짓말했다면 과태료가 5%, 5억까지 뗄 수도 있겠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면 혀를 쭉 뽑아가지고 5토막.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 신고 안 하면 그냥 500만 원 이하로 끝나는데 거짓말하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세게 처벌된다는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 나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것이 누구냐. 동글비 2번. 누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격 검증 체계를 누가 운영한다? 국장. 다음에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한다? 뒤에 신고관청. 자, 동글비 3번. 신고관청은 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준다? 세무서장하고 시도의사에 통보하고 시도의사는 또요 국토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끊었다가 오른쪽에 토지를 허가는 일단 끊었다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아니, 바로 봐요? 제발. 뿅뿅. 그 부분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할게. 다시 봐요.